김은 원래 일본 거지. 스시도 김밥도 우리가 먼저 했잖아. 한국 김? 따라오려면 한 40년은 더 걸릴걸? 그렇게 말하며 코웃음 치던 일본. 그리고 그런 말을 덮어놓고 믿었던 세계. 한국 김은 그냥 싸구려 해조류, 밥 반찬일 뿐이라던 편견. 그런데 지금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4시 미국의 대형마트 앞에 끝도 없이 늘어선 줄. 잠도 포기하고 뭔가를 사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의 손에 쥐어진 번호표, 눈빛은 기대와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건 최신 스마트폰도 명품 운동화도 아니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단 한 장의 검은 종이. 그것도 아주 바삭하고 고소한 냄새가 나는 평소엔 아무도 눈길 주지 않던 그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게 뭐야 종이야. 라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와, 이걸 진짜 먹는 거야? 라며 비웃었죠. 그걸 먹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지금까지 이걸 안 먹었지? 이제 포테이토 칩은 못 먹겠어. 이건 그냥 간식이 아니야. 뭔가 더 깊은 맛이 있어. 누가 이런 반응을 예상했을까요? 김은 그저 밥상 한 귀퉁이에서 반찬통 한쪽에서 조용히 있던 녀석이었습니다. 자극적이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늘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던 한국인의 밥상처럼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김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말합니다. 김은 원래 우리 문화의 일부였다고. 한국은 우리 걸 따라한 거라고.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편견에 사로잡혀 조용히 한국을 깎아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말로 싸우지 않습니다. 결과로 보여줍니다. 준비되셨나요? 당신이 몰랐던 그리고 결코 쉽게 지나칠 수 없는 한국김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엇 브레너라고 합니다. 저는 캐나다 출신이고 식품과학 교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맛을 내는지 사람들이 왜 그런 음식을 먹는지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제 고양이 미소는 제 옆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고 부드럽게 골골 소리를 내고 있었죠. 저는 평소처럼 태블릿으로 뉴스를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에 띄는 아주 이상한 제목이 보였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새벽 4시에 수백 명이 줄을 서서 한국 김 스낵을 사는 중. 눈을 깜빡였어요. 제가 제대로 읽은 게 맞나 싶었죠. 김이라고요? 그 바닷물에서 나오는 까만 종이 같은 거? 그걸 사려고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고 있다고? 저는 몸을 앞으로 세웠습니다. 김은 예전에 몇 번 먹어본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미끌거렸고 오래된 바닷물 맛 같았죠. 누가 그걸 일부러 찾아 먹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기사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한국 김은 바삭하고 가볍고 살짝 단맛도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슈퍼푸드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마법 같다고 말합니다. 마법이라는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계속 읽어보았어요. 웃고 있는 아이들이 김 스낵을 들고 있는 사진이 있었고 유튜버들이 말하는 영상도 있었죠.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스낵이에요. 꼭 드셔보세요. 저는 머리를 긁적였어요.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는데. 그래서 다음날 학교 근처에 있는 한국 식품점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김 스낵 하나를 발견했어요. 녹색과 검정 포장에 반짝이는 한글이 써 있었고 그림이 꽤 괜찮아 보였어요. 포장을 열었습니다. 한 장 꺼내봤죠. 얇고 반짝였고 바다 냄새가 살짝 났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바삭. 가볍고 바삭하고 짭짤했어요. 그런데 어라 살짝 단맛도 나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씹으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맛있네. 하나 더 먹고 또 먹고 어느새 한 봉지를 전부 다 먹고 있었어요. 예전에 먹었던 김이랑은 완전히 다르네. 그날 밤 자꾸 생각이 났어요. 대체 한국 김은 왜 이렇게 다른 걸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어디서 나는 거지? 창밖을 봤어요. 하늘의 달이 높이 떠 있었죠. 한국 김의 비밀을 꼭 알아내야겠어.
그렇게 제 여정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로 여기가 한국이었습니다. 김순에게 나라, 그리고 아직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한 어떤 마법 같은 곳이었죠. 가방을 들고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기의 느낌이 달랐어요. 맑고 깨끗하고 약간 짭조름했어요. 마치 바닷가 근처처럼요. 공항 안을 걷다 보니 뜻밖의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 여기저기 김이 가득했어요. 기념품 가게엔 알록달록한 박스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고 어떤 상자엔 프리미엄 한국 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또 다른 상자엔 예쁜 리본이 달려 있었고 가족을 위한 선물이라고 적혀 있었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김 박스들을 마치 금이라도 되는 것처럼 카트에 담고 있었어요. 김이 한국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였어? 조용히 혼잣말했었습니다.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열차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달렸어요. 창밖으로는 깨끗한 도로, 높은 건물들, 멀리 보이는 푸른 산들이 보였어요. 모든 게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워 보였죠. 서울역에 도착하자 도시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 다녔고 가게마다 불빛이 반짝였고 음악도 흘러나오고 있었죠. 길모퉁이에서 편의점 하나를 발견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편의점 한쪽 벽 전체가 김순액이었습니다. 선반 하나도 아니고 코너 한 칸도 아니었어요. 진짜 벽 하나 전부가 김이었어요. 일반 김도 있었고 고추냉이 맛김, 치즈김, 김치김 심지어 초콜릿김도 있었어요. 잠깐 초콜릿김이라고? 이거 진짜야? 제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바라보자 계산대에 있던 젊은 직원이 웃으며 다가왔어요. 요즘 인기가 많아요 하고 영어로 말했어요. 한국 김은 유명해요. 외국인들도 진짜 좋아해요. 하나씩 집어들고 살펴보았어요. 포장도 색색깔에 맛도 다양했고 그림도 재미있었죠. 그냥 음식이 아니었어요. 뭔가 즐겁고 친근하고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안의 속삭였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침대에 앉았어요. 김순액 몇 봉지를 앞에 펼쳐놓고 하나 열었습니다. 바삭. 가볍고 짭짤했어요. 전에도 맛있었지만 한국에서 먹으니 뭔가 더 특별했어요. 한국에서 먹으니까 더 진짜 같아. 눈을 감고 조용히 다짐했어요. 먹는 걸로 끝내지 않겠어. 진짜로 알고 싶어. 한국 김이 왜 특별한지 꼭 알아내야 해. 그리고 다음날 저는 서울을 떠나기로 했어요. 한 사람과 한 장소를 알아냈거든요. 남쪽 해안에 사는 김양식 농부 조 선생님. 이제야 진짜 모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남쪽으로 향하는 기차를 탔었습니다. 도시 풍경은 점점 멀어지고 창밖으로는 들판과 언덕, 햇빛에 반짝이는 바다가 보였어요. 몇 시간이 지나 조용한 어촌마을에 도착했었습니다. 높은 건물도 없고 시끄러운 차도 없고 그냥 파란 하늘과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잔잔한 파도 소리만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조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을 직접 키우는 분이셨고 저는 그분께 김에 대한 비밀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부두 근처에서 큰 밀짚 모자를 쓴 한 남자분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엘리엇 씨 맞으시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 선생님은 키가 크셨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거칠지만 힘이 느껴지는 손을 가지고 계셨어요. 눈가에는 자주 웃는 분들만 가지는 잔주름이 있었죠. 우리는 작은 배에 올라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다는 조용했고 배는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물 위에 정원처럼 가지런히 줄지어 선막대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조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저기서 김이 자랍니다. 저는 몸을 숙여 바다를 들여다보았어요. 가느다란 초록 줄기들이 물속에서 파도에 따라 춤을 추듯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저기다 김을 심어요. 조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밀물과 썰물이 오가면서 낮엔 햇빛을 받고 밤엔 차가운 물을 맞아요. 그래서 김이 단단하고 맛있게 자라죠. 잠시 조용히 떠 있었어요. 갈매기들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고 있었고 얼굴에 닿는 바람이 시원했어요. 참 평화로웠고 어쩐지 마법 같은 기분도 들었죠. 김은 바다가 주는 선물 같은 거예요. 조 선생님이 말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도 바다를 잘 돌봐야 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그래서 한국김이 더 특별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하고 조용히 말했었어요. 이렇게 바다를 소중히 하시니까요. 조 선생님이 다시 웃으셨어요. 김은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의 일부죠. 육지로 돌아오자 우리는 바닷바람에 김을 말리고 있는 선반 옆을 지나쳤습니다. 바닷소금 냄새와 햇살 냄새가 가득했어요. 내일은 조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공장에 데려가 드릴게요. 김이 어떻게 사랑받는 음식이 되는지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감에 마음이 설렜어요. 정말 오랜만에 어린아이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속삭였어요.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야. 다음날 아침 하늘은 맑고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에서는 짭짤한 바다 내음이 느껴졌어요. 조 선생님께서 아침 일찍 저를 만나셨습니다. 김밥처럼 생긴 주먹밥 하나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셨어요. 든든히 드세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체력이 좀 필요할 거예요. 우리는 해변 근처의 작은 건물로 함께 걸어갔습니다. 겉보기에는 현대적인 공장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커다란 기계도 없고 시끄러운 소리도 없었어요. 오히려 옛날 공방처럼 보였죠. 밖에는 기다란 대나무발 위에 초록빛 김이 이불처럼 널려 있었어요. 햇살 아래에서 천천히 마르고 있었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은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한 할머니가 부지런하게 손을 움직이고 계셨어요. 이분은 강 여사님입니다. 조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50년 동안 손으로 김을 만들어 오신 분이에요. 무려 50년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 여사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반겨주셨어요. 어서 와요 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한국김의 마음을 보게 될 거예요. 그분은 김 만드는 과정을 하나씩 보여주셨어요. 1단계 김을 부드럽게 그러나 아주 정성껏 씻습니다. 2단계 작게 썰어줍니다. 3단계 참기름과 소금을 살짝 넣어 섞습니다. 4단계 대나무발 위에 얇게 펴줍니다. 5단계 그리고 햇빛에게 맡깁니다. 기계는 없었어요. 급한 움직임도 없었죠. 오직 손과 시간 그리고 마음이 있었습니다. 햇살이 천천히 김을 말려줘요. 강 여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깊은 맛이 남아요. 저는 그분의 손놀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무용수처럼 부드럽고 단정했어요. 서두르지 않으셨고 멈추지도 않으셨어요. 시간이 걸려요 하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래야 이 맛이 살아있어요. 그분이 햇빛에 방금 말린 김 한 장을 건네주셨어요. 따뜻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죠. 바삭. 가볍고 짭짤하고 고소했어요. 아주 맑고 깨끗한 맛이었어요. 우와, 제가 말했어요. 이거 정말 놀랍네요. 강 여사님이 웃으셨어요. 바다 맛도 나지만 우리 전통의 맛도 나는 거예요. 조용한 방, 대나무 발, 햇살, 그리고 정성스러운 손길들. 저는 그 풍경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이건 역사예요. 강 여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방식이에요. 그 순간 저는 아주 큰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 김이 맛있는 건 재료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정성과 인내 그리고 사랑이 들어 있었어요. 진심으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김마을을 떠난 지 몇 주쯤 지났을 때 저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유명한 푸드 엑스포에서 김시식 행사의 특별 심사위원으로 저를 초대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쿄? 김시식? 이거 정말 큰일인데. 행사에서는 한국 김 대 일본 김의 대결이 열릴 예정이었어요. 식품과학자로서 저는 일본 김도 꽤 유명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초밥이나 된장국, 스낵에도 늘 들어가 있었죠.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김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한국 김이 점점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일부 사람들은 그걸 달가워하지 않는 듯 했어요. 저는 짐을 챙겨서 도쿄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엑스포는 정말 거대한 건물에서 열리고 있었어요. 조명이 반짝였고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행사장 안에는 2개의 부스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한쪽에는 이런 글이 적힌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전통 일본 김 수백 년을 이어온 자부심. 그 옆에는 이런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있었어요. 한국 김 바삭하고 현대적이며 전 세계가 사랑하는 맛. 저는 그 두 부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웅성거렸어요. 그때 제 뒤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은 원래 일본 거야. 한국은 흉내만 낼 뿐이지. 뒤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키 큰 중년 남자가 한국 부스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명찰에는 야마모토라고 적혀 있었어요. 일본 도쿄에서 유명한 김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그분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우리는 대대로 김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국 김은 그저 잠깐 유행일 뿐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 농부들을 만났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사랑과 정성으로 김을 만드는지 제가 봐왔잖아요. 절대 그냥 유행이 아니었어요. 저는 앞으로 나가 마이크를 잡고 진행자에게 말했어요. 이름도 라벨도 다 빼고 시식만 하죠. 오직 입으로만 판단하는 방식으로요. 사람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어요. 야마모토 씨는 얼굴을 굳히고 말했어요. 좋습니다. 어디 한번 보죠. 사람들이 뭘 선택하는지. 진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외쳤어요. 김대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접시 5개가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일부는 일본 김, 일부는 한국 김이었지만 어느 나라 김인지 아무도 알 수 없게 준비되었어요. 사람들이 한 명씩 나와서 시식을 했어요. 셰프, 블로거, 관광객, 아이들까지. 바삭, 우물우물. 고개를 끄덕이며 맛을 봤습니다. 100명이 시식을 마친 뒤 드디어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등 한국김, 2등 한국김, 3등 한국김, 4등 일본김, 5등 일본김. 순간 행사장은 조용해졌어요. 야마모토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놀란 표정이더니 이내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공정하지 않아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 김이 더 전통적인데요. 저는 그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맞습니다. 전통은 훌륭하죠. 하지만 한국 김에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제가 직접 보고 맛봤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아이가 외쳤어요. 난 한국 김 좋아해요. 재밌고 맛있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그날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한국 김은 더 이상 2등이 아니었어요. 맛에서도 정성에서도 마음에서도 1등이었어요. 저는 행사장을 걸어나가며 생각했어요. 강 여사님의 손길, 조 선생님의 미소, 햇살과 바닷바람, 대나무발 위에 널려있던 김들. 이건 단순한 간식이 아니야, 속삭였어요. 이건 이야기야. 이건 사랑이야.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이깁니다. 몇 달 뒤 저는 프랑스 파리에 와 있었습니다. 빛과 예술 그리고 미식의 도시였죠.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파리에 오게 됐었습니다.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에서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거든요. 그곳의 수석 셰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요리사 로랑 셰프였습니다. 그는 아주 단순한 부탁을 했습니다. 브레너 교수님 하고 말씀하셨어요. 제 새로운 요리를 한번 맛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를 따라 환하고 반짝이는 주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기구가 은처럼 반짝였고 주방팀은 무용수처럼 조용하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로랑 셰프는 작은 상자를 열어 저에게 익숙한 무언가를 꺼내 들었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고 물으셨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김이네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을 반짝이셨어요. 전 이제 이걸 제 최고급 요리에 씁니다. 저에게 김은 검은 보석 같아요. 얇고 단순하지만 깊이가 있지요. 그는 작은 숟가락을 건네셨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김버터입니다. 입에 넣자 부드럽고 짭짤하면서 풍미가 가득했어요. 마치 입속에서 바다가 노래하는 느낌이었죠. 그 다음엔 김 파스타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 아이스크림을 주셨어요. 김 아이스크림이요?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한 입 먹어보자 달콤하고 부드럽고
바닷바람이 살짝 느껴지는 맛이었어요. 너무 놀라웠죠. 정말 믿기지 않네요 하고 말했어요. 김을 예술로 바꾸셨네요. 로랑 셰프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으셨어요. 아니요, 교수님.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만든 거죠. 저는 그 맛을 따라간 것뿐입니다. 그는 김 포장지에 적힌 한국어 글자를 가리키셨어요. 이건 바닷가 근처의 작은 가족업체에서 오는 김이에요. 매주 신선하게 공수받고 있죠.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김이 어떤 건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햇살 아래에서 말리고 있었던 김. 강 여사님이 대나무발 위에 조심스럽게 펴고 계셨던 모습. 조 선생님이 바다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던 장면까지 떠올랐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담겨있네요 하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며칠 뒤 저는 캐나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행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눈이 반짝였죠. 다음 수업 때 저는 사진이나 자료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가져갔습니다. 한국 김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수확되고 어떻게 말려지는지 보여주었어요. 그 마을과 전통 그리고 정성 어린 손길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반은 직접 김 스낵도 만들어 봤어요. 교실 안에는 참기름 냄새와 웃음이 가득했어요.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어요. 교수님, 왜 김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한국 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건 역사고 과학이고 가족이고 사랑이에요. 그 모든 게 얇은 검은 종이 한 장 안에 들어있죠. 이제 저는 가게에서 한국 김을 볼 때마다 미소가 지어져요. 그 바닷바람이 생각나고 강 여사님의 정성 어린 손길이 떠오르고 제 마음을 바꿔준 그 맛이 다시 느껴집니다. 한국 김은 단순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큰 무언가가 담겨 있어요. 진심, 따뜻함, 그리고 아름다움. 그건 정말로 바다의 검은 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게 되어 참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지금 캐나다 밴쿠버 대학교의 강의실 앞에 서 있다. 프로젝터 화면엔 한국 남해안의 푸른 바다와 해조류 양식장이 비친다. 햇살이 반짝이고 물 위로 긴 줄들이 떠 있다. 내 마음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듯하다. 여러분, 저기 보이는 바다가 바로 한국 김이 자라는 곳이에요. 학생들은 조용히 화면을 본다. 처음엔 김에 별 관심 없던 아이들이 이제는 질문을 쏟아낸다. 교수님, 왜 한국 김은 그렇게 맛있어요? 왜 일본보다 더 인기가 많은 거예요?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그건 맛 때문만이 아니에요. 한국 김엔 이야기가 있어요. 바다의 손길, 농부의 정성, 그리고 문화의 자부심이 담겨 있거든요. 나는 책상 위에 김 한 봉지를 올려둔다. 학생들은 돌아가며 한 장씩 맛을 본다. 바삭 짭짤 고소한 향이 퍼진다. 그리고 그 얇은 검은 종이 안에서 어떤 깊은 울림이 전해진다. 며칠 전 나는 작은 책을 출간했다. 제목은 이렇게 지었다. 내 인생을 바꾼 검은 김. 책 속엔 내가 한국에서 만난 강 할머니, 조 아저씨, 그리고 그들이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담겨 있다. 그 방식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다. 그건 하나의 삶의 철학이었다. 음식은 그냥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음식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마음입니다. 책이 나오고 나서 많은 독자들이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처음으로 김을 먹어봤어요. 그냥 짠 종이인 줄 알았는데 눈물이 났어요. 또 어떤 독자는 말했다. 이제 김을 먹을 때마다 한국 사람들의 정성과 자부심이 느껴져요. 나는 이제 한국을 두 번째 고향처럼 느낀다. 서울의 지하철, 바닷가 마을의 조용한 바람, 그리고 햇살 아래 말라가던 그 김 한 장까지. 모두 내 기억 속에 따뜻하게 남아있다. 가끔 힘들 때면 서랍 속 김 한 봉지를 꺼낸다. 그 바삭한 한 장은 말없이 내게 이렇게 말해준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세상 어딘가엔 진심으로 만든 음식이 있고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한국 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그건 사람의 마음을 담은 예술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 이야기를 내 강의실에서 내 글 속에서 조용히 전하고 있다. 왜냐하면 진심은 국경을 넘고 사람의 마음에 닿기 때문이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